146. 진도가 느려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146페이지 보시면 외란과 호란 있지. 아마 여기서부터 해야 될 거예요. 하고 책으로 경제 좀 하고, 그 경제 토지제도는 제가 판서를 해줬었죠. 자 봅시다. 자, 이런 외란과 호란에서는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외란 전개과정이나 혹은 호란 전개과정은 나오지 않아요. 외란 전의 정세나 그다음에 호란 전의 정세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146페이지 조선의 정세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15세기 때 안정됐던 16세기 이르러 갈등이 격화됐다 해서 2번 별표 좀 쳐줄래요? 우리 16세기 때 있었던 일본인들과의 이제 분란 문제거든요. 이게 삼포해란이나 을묘해변이다. 삼포해란, 을묘해변. 자, 이런 게 또 왜 일어났냐면요. 자, 우리가 세종 때 일본과 개해약주란 걸 맺어요. 혹시 기억나죠? 개해약주 맺어서 쌀에 대한 거래량을 이제 무역을 허용해 주는데, 문제는 거래량을 제한을 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한을 둬 보니까 이제 외놈들이 뭐 합니까? 변란 일으켰죠. 그치? 자, 그것들이 삼포해란, 을묘해변 같은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조선은 3번에 보시면 비변사 동그라미 칩니다. 비변사를 설치해서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 146페이지 펴주시면 돼. 딴 거 보지 마시고 146페이지 책 보세요. 책 136페이지 가로 1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한편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거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4번 별표. 자, 한편 우리 그럼 16세기 상황 어땠냐는 거예요. 국내 상황은. 자, 16세기 때는 국방력은 약화되었다. 밑줄 칩니다. 국방력 약화되었다. 자, 우리 16세기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6세기 때 제가 농촌이 황폐화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즉 농민들이 몰락하면 당연히 여러분 농민들이 군인으로 동원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금 16세기 가면, 조선 16세기 가면 군인 수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다가 자, 우리 16세기 말 때 여러분들 선조 때 어땠습니까? 뭐 했어요? 살인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게 뭐예요? 붕당정치잖아요. 맞죠? 자, 붕당정치. 자, 그런 합치가 없는 등 국론도 분열 상태에 있었다.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율곡이이가 일본을 갖다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만, 자, 대다수의 다른 붕당들은 뭐라 하죠? 말도 안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대처가 미흡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정세 4개는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란전의 조선의 정세 4개 있죠? 반드시 다 체크해주세요. 자, 그럼 147쪽 보면 여기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외란의 전개과정. 요건 안 나와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도 읽어보기는 하세요. 읽어보기는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일본은 쳐들어올 때 뭘 구실로 내세웠대요? 정명가두가 뭘까요? 명을 치러 가는 길에 빌려달라 이거예요. 그죠? 자, 당연히 조선은 그걸 무슨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반대했겠죠. 자, 거절했기 때문에 바로 도요토미 막부는, 일본 막부는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초기부입니다. 자, 애들이 당연히 어디에 먼저 상륙해요? 부산에 상륙하는 겁니다. 맞죠? 자, 부산에 상륙했지만, 자, 정발, 송상효, 분전했으나 함락당했다 써있죠. 자, 그리고 이제 충청도까지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있는데, 자, 니은은 그래도 별빛입니다, 여러분. 니은. 자, 충주 지역에서 어떤 장군이 있었대요? 신립이란 장군이 있다 그러죠. 그치? 배수의 진을 쳤던 유명한 장군인데, 자, 왜 이걸 별표쳐야 되냐? 조선에 여러분 군대 있죠? 조선의 군대. 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신립 장군이 펼쳤던 게 여러분들 진관체제가 아니고 무슨 체제예요? 진관체제가 아니고 무슨 체제예요? 그치? 재승방약 체제.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 여러분. 재승방약 체제였잖아요. 자, 지방군 체제 중에 재승방약 체제가 무슨 체제였죠? 이제 한 곳에 모으는 거였죠. 부대를 한 곳에. 요거 뚫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뒤에는, 후방에는 부대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 무너지니까 당연히 뒤에 어때요? 군대가 없죠?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바로 여러분 디귿 보세요. 왜군은 곧바로 어디까지 북상했다? 한양까지 점령해서 평양, 그 다음에 함경도 지방까지 올라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험에 그나마 나올 만한 게 뭐예요? 재승방역 체제 꼭 써놓으세요. 충주의 신립 재승방역 체제 반드시 씁니다. 자, 한편 이 전세를 뒤엎은 사람들이 바로 동그라미 3번 수군과 의병들입니다. 수군과 의병. 자, 수군은 여러분 읽을 필요도 없이 누구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순신 장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의병은 어떤 붕당생 하셔야 돼요? 의병은
북인. 그쵸? 북인. 기억하셔야 되잖아. 북인. 자,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이순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수군의 승전들 같은 거 알아둬야 되는데, 세 번째, 요거는 그래도 외우셔야죠. 한산도 대첩. 니은에 여러분 한산도 대첩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외적을 크게 격파함으로써 제해권을 장악했다. 바다를 지배했다는 뜻이에요. 자, 거기다가 디귿 보세요. 권율과 김시민 장군에서, 자, 여기서 6탄전에서도 성공했고요. 리을 별표칩니다. 의병의 항쟁. 자, 의병의 항쟁. 자, 어떤 당파? 북인 써주시라고요. 의병 옆에다가 북인 써줍니다. 자, 그럼 밑에 의병들 쫙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곽재우하고 정인홍 동그라미 세우세요. 이 둘이 북인의 여러분 대표자들이에요. 북인의 대표자. 특히 정인홍.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북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도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의병에 대한 사료를 줘요. 그죠? 그리고 이 의병장들은 어떤 당파냐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들어가면 서산대사, 사명대사 나올 거예요. 승려들. 자, 주요 승려들도 이때 외란 때 활약했다. 그러면 외란 끝나고 이전보다 불교의 지위가 조금 어떻게 될까요? 조금 회복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조선 후기 때 문화 파트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어지기 때문에 체크를 해줍니다. 넘깁니다. 자, 넘기세요. 그래서 전세 전환 보시면 계속되는 수군과 의병이 승전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표 치세요. 자, 누가 도와줬대요? 명나라의 군사적 지원이죠. 자, 명의 군사적 지원으로 평양성을 탈환할 수 있었다. 이때 일본은 자, 조선에 휴전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일본과 명나라가 휴전 교섭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안 써있지만 일본과 명의 휴전 교섭은 곧방 끝나요. 금방 결렬돼 버려요. 왜 그러냐? 자, 일본 놈들이 명나라에게 뭘 요구한지 아세요? 조선에 사도를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반 땅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럼 당연히 명이 거부를 했겠죠. 그렇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가로 이번에 정류재란이다. 정류재란. 근데 정류재란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그 이유가 정류재란 위에 기역 니은 디귿 있을 거예요. 정류재란 위에 기역 니은 디귿.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묶어줍니다. 자, 이게 뭐예요? 휴전 중에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한 겁니다. 기억 보면 훈련도감 설치하에서 밑줄 칠게요. 삼수병의 중앙군 편제를 재정비했다. 자, 잘 보세요. 칠판 봅니다. 자, 원래 중앙군이 뭐였어요? 원래 조선 초기 때 중앙군 5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치? 자, 근데 5위의 핵심 부대는 뭐죠, 여러분들? 핵심 부대는 정병이에요. 의무병이라고요. 농민 의무병. 자, 근데 이게 16세기 가면서 농민들이 몰락하니까 당연히 오이제가 제대로 굴러가 안 굴러가? 안 굴러가겠죠. 얘가 동원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이게 있긴 있는데 재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16세기 말에 1592년에 뭐가 터져요? 임나이 터졌으니까 당연히 중앙군 붕괴됐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오이제로 다시 일본군을 막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뭘 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중앙군 제도를 개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훈련 도감이라는 중앙군 개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영청, 수원청 뭐 이러면서 나중에 금영 해가지고 오군영이란 제도가 여러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뒤에서 조선 후기 때 나오게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것만 먼저 기억해 주시면 돼. 훈련도감. 이게 중앙군 재편성입니다. 훈련도감. 알겠죠? 자, 그래서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뭐가 핵심 부대냐? 포수예요. 포수. 포수가 여러분 조총부대입니다.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패배한 건 조총부대 때문이에요. 옛날 허준 드라마 정강렬씨 나온 드라마에 임진왜란 잠깐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조총부대의 위력이 나와요. 일본 조총부대. 그래서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거에 대한 전열을 재정비하겠죠. 자, 그러면 중앙군을 하면 돼요? 안 되지? 지방군도 재정비해야 되죠. 자, 보세요. 칠판 봅니다. 원래 조선 초기 때 뭐 했었어요? 진관체제였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사건을 겪고 명종 때 을묘해변을 겪죠. 그래서 뭘로 바꿨던 거예요? 그치, 재승방역으로 바꿨던 거예요. 근데 재승방역 체제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전투로서 붕괴했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야죠. 자, 다시 바꾸는데 무슨 체제로 다시 바꿀까요? 다시 진관체제로 바꾼 거야. 그죠? 하지만 이 진관체제 안에서 새로운 군대법을 조정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법이냐? 소고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고군법. 소고법. 잘 들으세요. 잘 봐요. 조선 전기 때 진관체제하고 조선 후기 때 진관체제 때 소고법은 뭐가 다르냐면요, 별거 아니에요. 조선 전기 때 진관체제는 여기에 핵심 부대는 무조건 이거예요. 정병이에요. 똑같아요. 이것도 정병이에요.
그 지역 안에 있는 농민들이 그 지역을 지키는 체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구 시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구 시민이니까 어디만 지키면 돼요? 대구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게 진관 체제예요. 오케이? 자, 근데 16세기 가면서 농민 몰락한다 그랬죠. 그지? 그러니까 대구에 농민들이 동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진관 체제는 있는데 재구시를 못 하는 거죠. 거기서 요 사건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재승방역으로 바꿔섰던 거였죠. 근데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고장을 지키는 진관체제로 개편하되 새로운 소고법이란 거를 적용한 거야. 그러면 소고법은 뭐냐? 농민만이 아니고 누구부터 누구까지, 양반부터 노비까지 전 계층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자기 고장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원래 진관체제에서는 여러분 양반과 노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원래 안 들어갔었던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 상황을 겪고 나서 안 되겠다. 전 계층이 다 동원돼서 자기 고장을 지켜야겠다. 이게 소고법이라고요. 됐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실제로는 누구만 소속됐을 것 같아요? 실제로 누가 회피해서? 그치, 미쳤어요. 양반은 실제로 회피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 농민이에요. 나는 이제 나중에 농민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부를 축적했어. 근데 임진왜란 끝나고 정부가 공명첩이란 걸 발급해요. 이걸 사면 양반이 됐다는 거야. 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를 축적한 농민이면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왜 살 거예요? 뭘 회피할 수 있으니까. 군대 동원을 회피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조선 후기로 막 하면 갈수록 이 공명첩을 사서 양반 대열을 끼는 농민들이 많아져요. 그럼 점점 지방 국방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져 가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일단 훈련도감으로 중앙군 편제를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다시 진관을 복구하고 소고군을 설치했다. 그게 니은에 있을 겁니다. 이건 뒤에 또 나오게 되니까 뒤에서 다시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화포개량 및 저총을 제작하여 무기 강화에 노력했다. 자, 이렇게 전열을 재정비했기 때문에 밑에 가로 이번에 정유재란 때 어떻게 했대요?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정유재란에서 제일 중요한 전투는 디귿의 무슨 대첩? 노량대첩이죠. 이순신 전사한 전투. 그래서 노량대첩 체크해 주시고요. 자, 가로 3번. 자, 요걸 외워야 돼요, 이제. 요거. 우리 아까 외란 전에 우리 정세를 봤다면 그 다음에는 외란 이후에 우리나라 정세와 그 다음에 대외적 정세,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일단 대내적부터 볼게요. 기억 외울 거예요. 인구 감소, 농경지방폐 이런 거 왜 외워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각종 문화재 소실, 이건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정궁 뭐가 불탔대요? 경복궁.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나중에 근현대사 가면 흥선대원군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불국사 소실, 그 다음에 각종 서적 및 실록. 자, 별표칩니다. 전주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가 소실됐다. 원래 역사책들을 저장한 게 사고죠. 우리 조선 세종 때 4대 사고가 있었어요. 4대 사고. 전주, 그 다음에 충주, 성주, 그 다음에 중앙에 춘추관 4개였어요. 근데 전주 빼고 3개 다 불타버립니다. 쓰지 마세요. 뒤에 있어요, 어차피. 전주 빼고 다 불타버려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전주 사고본을 가지고 다시 뭐 하는 거야? 인쇄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재정비해야겠죠?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었다.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민족 침입을 받잖아. 그래서 비변사가 최고기구가 되고요. 훈련도감 설치 위에서 봤죠? 앞에서 진관체제 복구 소후군 이것도 봤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리을 발표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정부가 이제 임진난 이후에 재정이 부족하니까 나라의 공명첩이란 걸 발급해요. 공명첩 납속제. 밑에 그림 봐봐요. 뭐 하나 비어있지? 그죠? 요걸 사가지고 내 이름을 쓰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바보죠. 이걸 함부로 발급하면 안 됐던 거야. 이걸 발급함으로써 후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신분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미음, 이몽학의 난. 이몽학의 난. 이건 왜 일어났냐면요, 선조가 여러분들 백성들 버리고 어디로 튀지? 그쵸, 의주로 튀어가지고 명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죠. 그치? 그래서 왕족 중에 이몽학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농민들 끄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몽학의 난. 영화에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체크만 해주시고. 자, 뭐 각종 서정편, 난중일기, 동의보감. 자, 동의보감만 동그라미 칩니다. 동의보감. 자, 허준에 의해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완성되는데 왜 완성시켰을까? 이때 엄청나게 많은 전염병이,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됐죠?
다 어려운 것들 아닌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거 공명첩이에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조선 후기가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겨요. 이거 하나 때문에. 자, 그 다음 대외적 볼게요 여러분. 대외적. 자, 일본 놈들은 전쟁 중에 우리나라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가고요. 수많은 학자들과 그 다음에 도자기 도공들도 많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문화 발전했을 것이고, 자, 우리 중요한 거는 니은의 중국이에요. 자, 우리 임진왜란 도와준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명이죠. 명. 그죠? 자, 그리고 저기 북쪽에 있는 무슨 족이 있어요 여러분? 만주에 있는 족. 옛날 고려시대 때 뭘 세웠었어요? 금을 세웠던 민족이야. 여진이 있었죠. 여진. 자, 여진이 뭘 세웁니까? 후금을 세운다고 얘기했었죠 저번주에. 그치? 그래서 후금을 세워서 누굴 공격하죠? 명나라를 치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우리 조선의 상황인 거야. 여기서 조선의 상황이었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누굴 도와야 돼요? 그치? 명을 무조건 도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어렵게 표현하면 성리학적 대의명분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벗어난 붕당이 있었어요. 누구죠? 북인이죠. 맞죠? 그리고 북인에 의해 세워진 군주가 누구예요? 광해군이죠. 이 광해군과 북인은 반드시 여거에 입각한 사람들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은 뭘 추구해요? 실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명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지. 이 명보다 강한 누구에게 붙어버려요? 후금에게 붙어버리잖아요. 기억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바로 밑에 나온다. 여러분 가로 1번 봅니다. 후금의 건국 보세요. 후금의 건국. 임진왜란 중 명이 약하는 틈에 여진의 누라치 후금 건국. 뭐 누라치 이런 걸 외우지 마세요. 자, 밑에 광해군의 정책 보겠습니다. 자, 일단 쉬운 거부터 동그라미 2번 쉬운 거부터 별표 치세요. 무슨 외교래요? 중립외교. 이게 뭐예요? 실리예요. 이게 실리야. 우리 실제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원래 성리학적 대의명분상 명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실제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후금에 들러붙은 거지. 이게 중립외교죠. 됐죠? 자, 그리고 가로 동그라미 1번 위에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교를 안정시켜 놓고 전후복구에 노력했던 게 광해군과 북인이다. 그래서 민생 안정 추진을 위해서 일단 무슨 법을 하냐? 두 번째 줄에 여러분 대동법 시행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이거 배울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그 다음에 5대 사고의 정비 나와 있죠. 별표 칩니다. 5대 사고의 정비. 우리 임진왜란 때 다 불탔잖아요. 그래서 5사고로 다시 재정비하는 게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춘추관, 묘향산, 태백산, 만이산, 오대산 나오죠. 다 산이죠. 그 다음에 허준에 의한 동의부감의 편찬. 그 다음에 양안과 호적의 작성. 이건 뭐예요? 당연하지. 인구와 토지 변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양안 인구대장, 다시 말해 양안 토지대장, 그 다음에 뭐예요? 호적 인구대장. 요걸 재작성한 거예요. 전쟁 이후에 결과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작성하였다.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 광해군과 북인의 이 꼴을 보지 못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어떤 붕당들이었어요? 성리학적 대의명분에 엄청나게 입각한 애들. 누구죠? 서인과 남인들이었죠. 그치? 그래서 서인들이 뭘 일으켰어요? 그치?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과 북인을 내쫓아버리죠. 맞죠? 왜? 광해군과 북인은 뭘 어겼으니까?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어겼다. 그런 이유로 쫓깁니다. 그 다음에 광해군은 또 개인적인 이유가 하나 있잖아요. 무슨 출신이에요? 적통이에요? 아니면 서자예요? 서자 출신이지? 그치? 그래서 자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죠. 영창대군. 그리고 그 엄마 어디다 유폐시켜요? 다른 사궁에 유폐시켜버려요. 알겠나요? 자, 그 사실이 적발됨으로써 서인들이 이렇게 인조반정으로 광해군과 북인은 몰락하게 된다. 그게 바로 인조반정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내려옵니다. 자, 인조반정 이후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세요. 서인주도의 성리학적 대의명분에 입각한 외교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굴 도와줘야 돼요? 명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변화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후금이 어떻게 알아? 지들이. 자, 알게 된 사건이 밑에 무슨 난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괄의 난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괄의 잔당들이 후금으로 투항해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랬죠. 자, 그래서 밑에 무슨 호란? 정묘호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밑에 가로 3번에 무슨 호란? 병자호란까지 이어졌었죠.
그쵸? 자, 병자호란 터뜨렸을 때는 후금이 국호를 뭘로 바꿔요? 청으로 바꿨던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배경 봅시다. 후금의 청건국호 우리나라의 군신관계 요구했다. 자, 한편 인조의 계속적인 반정정책,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서 신하들이 어떻게 나뉘었대요? 주전론파, 주하론파에게 나뉘었대요. 이때 당연히 누가 우세했으니까 병자호란이 터져요? 주전파들이 우세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눴겠죠. 됐죠? 자, 넘깁니다. 자, 넘깁니다. 그래서 니은 보세요. 맨 위에 니은. 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45일간 항전했지만, 자, 결국 주화파의 요구를 수용해서 굴욕적인 강화를 맺게 된다. 그래서 결과 봅니다. 자, 청과 군신관계가 체결됐다. 니은 보세요. 두 왕자 밑주십니다. 여러분, 두 왕자 기억나요? 한 명이 누구예요? 첫째 큰아들 소현세자, 그죠? 그 다음에 둘째는요 복림대군이죠. 자, 이들 잡혀가죠. 원래는 인조 잡아가려고 그랬어요. 언제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딱 앞을 막아서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간 거예요. 둘 잡혀가요. 이 둘은 상당히 달라요. 이 둘은요.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그치, 조금 개방적인 인물이에요. 대외적으로 눈을 떴고 개방적이고 좀 진보적인 인물이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우리를 굴복시켰지만 차라리 걔네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나중에 뒤엎어버리자는 애들이에요. 그치? 약간 융통성이 있죠. 근데 이 복림대군은 어떨까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청나라 몰래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이제 대결하자는 입장인데 사실상 어때? 대역 게임이 안 돼.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인조, 저 두 아들의 아버지 인조는 누구의 입장일까요? 그치, 이쪽의 입장이죠. 맞죠? 걔 굴욕을 당한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현세자가 나중에 귀국해가지고 청나라하고 무역합시다 하니까 얼마나 열받아. 그래서 벼루를 던져가지고 얘 뇌진탕을 당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뭐 암살당했다는 설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결국 하여튼 소현세자는 지 아빠한테 죽은 거는 다름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누가 올라가요? 그치, 둘이 생각이 똑같죠? 둘째 아들이 올라간 게 그 바로 효종이에요. 그러면 효종이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어떤 정책이 전개되겠어? 그치, 청에 복수하자. 그쵸? 북벌론이 전개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밑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북벌론, 효종 때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병자호란을 계기로 청에 대해 복수하자,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대두됐다. 당연히 몰래 했겠죠. 우리는 지금 청이 신하니까 몰래 준비합니다. 자, 이때 어떤 당파랑 당연히 연합해서 했겠어요? 서인이지. 그쵸? 그래서 거기 송시열, 송중길, 이완 써 있을 겁니다. 다 서인이에요. 서인들. 됐죠? 그래서 니은의 후기 숙종 때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할 겁니다. 일단 건너뛰세요. 니은에 있는 건 건너뜁니다. 나중에 배워요. 자, 하지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효종의 급작선언 사망 등으로 북벌론은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고요. 그죠? 나중에 오히려 18세기 후반에 북학론이 대두된대요. 나중에 18세기 후반에 북학론이 뭐예요? 누구의 생각? 소현세자의 생각. 이게 나중에 대두돼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북학론 밑에 이렇게 써주세요. 실학자. 여러분 나중에 실학 배우거든요. 실학자들에 의해서 대두된 거야 이게. 자, 그리고 북벌론을 위해서 키웠던 군대는 어느 당파가 장악한 줄 아세요? 서인당파가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북벌군이라는 군대를 서인당파가 장악했으니까 원래 사이가 좋았던 서인 남인이 이때부터 사이가 어떻게 될까?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얘가 무섭거든. 응? 얘들이 군대를 가지고 몰아낼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효종 이후부터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효종 다음에 현종 때 둘이 싸우는 무슨 논쟁으로 이어져요? 예속 논쟁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조선 후계는 숙종 때 엄청나게 심한 대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죠. 됐죠? 자, 한편 나선정벌은 뭐냐면, 자, 효종 시기 때 우리 막 북벌군 키우고 있었죠. 이 북벌군이 오히려 청을 위해서 한번 싸운 적이 2번 있어요. 이게 나선정벌이에요.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싸운 적 있거든요. 국경지대를 가지고. 이때 당연히 청나라가 군주니까 야, 군대 파병해. 그래서 파병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나선정벌입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전기 저기까지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15세기 때는 어떻게 공부하시라 그랬어요? 제가 15세기 때는요, 15세기 때 훈구파가 어떤 애들인지 먼저 공부를 해주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태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는 왕의 정책. 자, 왕의 정책인데 어떤 왕권과 신권의 관계 있죠? 그 관계 가지고 공부를 딱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세기 전반부, 자, 성종 아들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 뭘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4대 사화 공부해 주시는 거죠. 4대 사화.
그죠? 무호사, 갑자사, 기묘사와 을사사와 딱 공부해 주시는 거잖아. 자, 한판 여러분 훈구사림이 싸워서 누가 살아남아요? 결국에는 사림파가 살아남았어요. 두 개의 기반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정확히 배우진 않았지만 서원과 향약 배울 거예요. 확실하게. 자, 그리고 여러분 선조 때부터는 뭘 공부하시는 거예요? 붕당정치죠? 왜 동인과 서인이 나눴냐? 맞죠? 그럼 동인과 서인의 스승들은 누구냐? 맞잖아요. 또 어떤 사건 계기로 동인이 북과 남으로 갈렸냐? 그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는 누가 정권 잡았냐? 북인이 잡았다. 그럼 북인과 강해군은 왜 몰락했냐? 서인이 일으킨 인조반정 때문에 몰락했다. 그러면 인조반정 이후에 우리 국내 정세 어떻게 됐냐? 이렇게 공부해 주시라고. 오케이? 붕당정치 하면서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된다. 됐죠? 자, 이제 밑에 근세의 경제 보겠습니다. 자, 근세의 경제 저번 주에 여러분 토지제도는 했어요. 과정법부터 녹봉제까지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곧 한번 볼게요. 자, 150쪽 봅니다. 그럼 150쪽 안 했나?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안 했구나. 미안해. 자, 그러면 그죠? 토지제도부터 좀 해드릴게. 자, 안 했구나. 나 한 줄 알았네. 아, 이게 수업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헷갈리네. 자, 봅시다 여러분. 자, 과전법 혹시 기억나요? 우리 고려시대 때 말에 시행했던 거예요. 무슨 왕 때? 공양왕 때였죠? 그치? 네, 공양왕 때 실시했었죠. 자, 누구 기관 마련해 준다고 실시했었던 거예요? 그치? 일단 자영농을 육성해서, 그쵸? 농민들에게 땅을 가지게 해주고요. 그치? 그 기반으로 자, 누구의 기반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쵸? 신진사대부들의 기반 마련해 준 거죠? 바로 사대부들에게 뭘 준 거예요? 무슨 권? 자, 수조권 준 거 아니에요? 수조권. 그치? 수조권 줬던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실시 배경을 우리가 봤어요. 그럼 과전법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봅시다.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있어요. 이따가 다 체크해 줄 거예요. 자, 과전법은 일단 경기지방을 대상으로 해요. 경기지방 대상. 자, 경기지방을 대상으로 이 관리들에게 뭘 준 거예요? 수조권을 준 거야. 경기지방에 있는 땅을 대상으로. 알겠죠? 그 외의 땅들은 관리가 못 건 게 하고 누가 직접 거둔 거야? 국가가 직접 거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전현직 관리들에게 바로 수조권을 지급한 게 여러분 과전법이다. 그럼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거다 여러분들. 자, 경기지방에 A라는 땅이 있으면요, A라는 땅이 있다고 쳐봐요. 자, 그래서 A라는 땅에서 여러분들 B라는 관리에게 뭘 준 거예요? 10분의 1을 거둘 권리를 준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B라는 관리, 예를 들어 A에서 300석을 생산했다고 칩시다. 300두. 그러면 몇 두를 거둔 거예요? 관리가 30두를 거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관리가 국가에게 15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몇 두예요? 그러면 15분의 1이니까 2두죠. 그치? 그럼 얘는 28두를 먹는 거야. 오케이? 근데 땅 하나에 대해만 수조권을 주지 않았겠지. 그쵸? 한 몇백 개씩 줬어요. 몇십 개, 몇백 개씩. 그 합치면 꽤 되잖아요, 월급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조권 준 게 뭐다, 여러분들? 과전법이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전현직 관리에게. 근데 내가 전직이 됐는데 갑자기 사망해버렸어요. 혹은 현직에 있을 때.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잖아. 그죠?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 수신, 휴량, 전이라 해서 예외적으로 세습을 허용하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조심해야 돼. 원래는 내가 퇴직하고 사망하면 내가 국가로부터 받았던 수조권 자체는 국가에 반납을 해야 돼요. 내가 관리로서 이제 임무를 다 마쳤으니까.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현직에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가족은 굶어 죽으니까 수신, 휴량이라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 가문에게 세습을 좀 해주기도 했다고요. 혹은 특별한 공을 세운 공신도 대상이에요. 공신한테도.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계속 이게 잘 돌아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누가 많아져요? 과거 제도가 계속 운영되면 운영될수록 누가 많아져요? 현직들이 많아지겠죠. 맞지? 현직들이 많아지고 지금 계속 세습전들은 증가해요. 그러면 앞으로 현직들이 받을 돈이 어떻게 돼요? 수조권들이 부족해질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세조 때
왕권이 강력했죠. 이때 무슨 법으로 밀어붙이냐? 직전법으로 밀어붙여버립니다. 그러면 과전법과 직전법의 차이점은 뭡니까? 자, 당연히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수조권을. 전직이 아니고 현직에게만 지급하는 게 직전법이에요. 됐어요? 이거 안 했죠? 직전법. 됐나요? 그리고 세습전들이었었던 뭐예요? 저기 수신 휴량 어떻게 합니까? 수신 휴량 폐지시키는 거죠, 여러분. 수신 휴량 폐지. 수신 휴량 폐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직이야. 그럼 만약에 전직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현직 관리들 중 일부가, 그치, 국가 몰래 뭘 일으킬 것 같아요? 부정부패를 일으킨 거예요. 부정부패를 일으킨다고. 자, 어떤 부정부패일까요? 가령 예를 들어 과다한 수치 혹은 토지 확대, 겸병이라 그래요. 겸병. 자, 토지 확대, 토지 겸병, 이거를 지주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주제 강화. 무슨 소리예요? 저 10분의 1 있지? 저걸 어기는 거야. 저걸 어기고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무지하게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정부 몰래. 오케이? 그럼 농민들이 만약에 못 냈어. 그러면 이 관리가 어떻게 해버릴까요? 그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소작농,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지주죄예요. 오케이? 왜? 지가 전직가면 이제 몰락할 걸 예상해서 현직에 있을 때 이런 부정부패를 일으킨 거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돼요? 점점 지금 여러분들 세조면 15세기 중반이야. 점점 16세기로 갈수록 농민들이 힘들어지죠. 그제? 자, 그래서 15세기 말 여러분들 성종 때 이걸 한번 막아보려고 실시했던 게 있어요. 이걸 막아보려고 했던 게 바로 관습제다. 아이고, 관급제다. 관급제. 성종 때 했던 관급제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 관수, 국가가 걷고 국가가 공급한대요. 그러니까 관리들의 뭘 없애버린 거예요? 그치. 관리들의 수조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얘들이 자꾸 요지랄하니까 관리들이 못 걷게 하는 거야. 그러면 현직 관리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국가가 와서 국가 월급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들이 부정부패를 못 일으킬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요? 성종 때는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긴 해요. 요게. 근데 성종 이후에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 이거 개무시당하고 쭉 계속 부정부패가 일으켜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명종 때 자, 녹봉제라 하여 자, 그냥 나라에서 확대되는 지주제를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지주제를 어떻게 없이 막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명종은 몇 세기 때 왕이에요? 16세기 후반부 때 왕이에요. 중후반부 때 왕. 그죠? 그래서 제가 16세기 때면 아까 농민이 몰락한다 그랬죠? 이 몰락한다는 게 이때쯤 되면 자영농보다 무슨 농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치, 소작농의 숫자가 더 많은 거야. 이해가요? 오케이? 자, 이거를 무슨 제도로 한다 여러분들?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상황은 농민이 안 좋은 거야.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대부분의 농민들이 다 고용당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지주제 시작은 무슨 법 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아무튼 직전법이죠. 그치? 전직이 못 받았던 직전법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증가하면서 한번 막아보려 했던 게 요거죠. 그죠? 하지만 막지 못하고 이거는 계속 확대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수조권 얘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들? 안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관수관급제 이후에 이제 관리는 수조권을 못 합니다. 수조권을 못 해요. 좀 어렵긴 하죠.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여튼 요것도 하여튼 이 고려 시대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고려도 여러분 전식과 기억나죠? 전식과도 어땠어요? 전식과도 수조권 주는 거였잖아. 관리들이 수조하고 그 다음에 퇴직하면 혹은 죽으면 반납하는 거죠. 그건 자영농이 많아야지 돌아간다 그랬죠. 근데 우리 무신정권기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치? 농민이 몰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두 붕괴돼요.
전시과도 붕괴돼 버렸잖아요. 비슷하잖아. 그치? 과전법, 직전법으로서 이게 조금 과전법, 직전법은 자영농 숫자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잘 운영됐다가 직전법 때부터 이제 농민이 몰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 이후에 쭉쭉쭉쭉 몰락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저 수조권 과전법, 직전법이 붕괴돼 버렸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녹봉제가 됐다는 거는 다른 의미에서 무슨 법이 폐지됐다는 말하고 똑같을까요? 직전법이 폐지됐단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응? 오케이? 자, 책으로도 한번 해줄게요. 자, 153페이지까지 하고 10분 쉴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150쪽 봐보세요. 자, 농본주의랍니다. 농본주의. 왜 그래요? 농업이 잘 살아야지, 농민이 잘 살아야지 세금을 내고요. 나라가 지탱되겠죠. 그래서 국가 초부터 농본주의를 내세웠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중농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농민수를 유지를 해야 돼요. 농민들이 상인하고 수공업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네 글자가 뭐라고 하느냐, 중농억상체제라 그래요. 조선 초기는 중농억상체제.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수공업을 억제하겠다. 그걸 중농억상체제라고 합니다. 자, 가로 이번에 중농정책 보세요. 중농정책. 민생안정 도모하게 농업생산력 증가하였다. 조세부담 경감정책도 실시하기도 했다. 뭐 적극적인 토지 개간했다. 뭐 농업기술 농기업 개발했다. 얘는 눈으로 보세요.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그냥 눈으로 아 이렇게 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밑에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가로 3번의 상공업 통제 별표 칩니다. 자, 조선 초기에는 상공업이 굉장히 억제됐어요. 그게 이제 보세요. 왜? 당연하죠. 그치? 국초부터 농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상공업은 천시받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직업적으로도 차별을 했어요. 수공업자하고 상인을 저 뒤로 뒀잖아요. 산업공상에서 여러분 사는 선비예요. 공부하는 선비. 그 다음에 농은 농민이고, 그 뒤에 이제 직업들은 차별을 했죠. 또 3번 봅니다. 여러분 유교, 성리학에서 바라보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 뭔지 알아요? 선비예요. 군자라고. 모름지기 학문에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보다는 뭘 강조해야 돼요? 근검절약을 중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사치를 조장하는 상공업은 천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기 때문에 4번 보세요. 4번 잘 봐봐요. 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시장이 넓을까 안 넓을까? 상공을 활발하지 않으니까 안 넓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화폐도 많이 쓰였을까 안 쓰였을까? 많이 안 쓰이는 거야. 이걸 이 원칙의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됐죠? 자, 그래서 가로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 줄 봐보세요. 두 번째 줄. 화폐가 널리 유통되기보다는 약간의 저화나 동전만이 조금 사용되었다. 저화 동전 밑줄 칩니다, 여러분. 저화 동전. 자, 쓰세요. 저화 밑에 태종 씁니다, 여러분. 태종. 저화. 지폐예요, 지폐. 원래 여러분 동전이 무겁잖아요. 그쵸? 이 구리로 만들거나 여러분 은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사용이 편하게 이제 지폐, 저화라는 지폐를 만든 적도 있어요. 태종 때. 근데 많이 안 쓰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약간의 저화나 동전 써있죠. 그 세종입니다, 여러분. 세종 때. 조선통보 써놔요. 세종 때 만든 이 화폐가 조선통보라는 동전이에요. 또 있어요. 세조 때. 팔방통보 써놓으세요. 팔방통보. 이게 조선 초기 때 만들어진 화폐들이에요. 태종 때 저화, 그 다음에 세종 때 조선통보, 자, 세조 때 팔방통보.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널리 유통이 안 됐다. 오케이? 상공업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꼭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밑에 봅니다. 자, 과전법부터 봐보세요. 과전법부터. 자, 과전법 보면요, 저기 동그라미 3번의 특징 봅시다. 특징. 밑에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의 특징이 있어요. 관리가 직접 수조권을 행사했다. 맞죠? 직접 거뒀잖아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세습불가가 원칙이다. 여러분들 세습불가가 원칙이란 거는 과전법상에서 이 신진사답에게 땅을 준 거는 소유권을 준 게 아니고 뭘 준 거예요? 그치, 수조권 줬다는 뜻이에요. 써놔요. 세습불가 원칙이란 건 수조권을 준 거죠. 하지만 특별할 때 수신, 휴량, 공신전들은 예외적으로 세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요. 관리가 사망했을 경우 고아가 되거나 혹은 그 처가 과부가 됐을 때 먹고 살려고 예외적으로 세습을 해주긴 했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한편 생산량의 10분의 1을 규정하였다. 농민보호를 표방했었다. 이렇게 써있고요. 자, 리을에 보세요.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었다. 다 얘기했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세요. 자, 주요 내용 보면 과전법에서 준 과전은 경기지방에서 줬고요. 고려와 달리 뭐만 줬대요? 동그라미 세요. 전지만 줬대요. 우리 고려는 시지도 줬어요. 시지도. 그래서 전시과예요. 오케이? 전지만 준 거예요. 자, 밑에 토지의 종류 중에 자, 동그라미 친 것만 외워주세요. 과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공신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별사전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조선시대 별사전이니까 옆에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준공신이라고 써있죠? 그쵸? 왼쪽에 이렇게 써주세요. 고려시대 별사전은 뭔 줄 알아요? 고려시대 별사전은 승려예요. 승려에게 주는 토지가 별사전이었어요. 같은 이름인데 다릅니다. 대상이 달라요. 알겠죠? 고려의 별사전은 승려에게 주는 거고, 조선시대 별사전은 준공신, 2등 공신에게 주는 거예요. 알겠죠?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여러분, 공회전 보입니까? 공회전. 자, 공회전은 중앙관청, 지방관청. 이거는 여러분 고려랑 같습니다. 고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수신전, 휴량전, 별표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수신, 휴량. 관료가 사망하고 그의 관료가 사망하고 그의 자녀에게, 관료가 고아일 때. 자,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내려갑니다. 수신, 휴량전 등의 토지가 시간이 갈수록 과다하게 세습되자, 자, 새롭게 현직에 올라간 사람에게 지급할 토지가 점점 부족해졌다. 자, 그래서 153페이지 봅니다. 자, 그랬더니 세조 때 무슨 법으로 바꿨다? 직전법으로 바꿨다. 딱 써있을 거예요. 직전법으로 바꿨다.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써있죠? 자, 그리고 밑에 니은 보세요. 당연히 뭘 없애야 돼요? 그전 때 세습됐던 수신, 휴량, 공신 이런 거를 폐지시켜버려야겠죠. 됐죠? 아, 공신전은 폐지 안 합니다. 잘못 말했네. 수신, 휴량은 폐지하지만 공신전 폐지하진 않아요. 됐죠? 자, 리을 결과 보세요. 딕은 안 읽으셔도 돼. 리을 결과 봅니다. 집권체제의 강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밑주십니다. 현직 관료들의 토지 소유 욕구를 자극시켜 이들에 의한 과다한 수치가 유발되어 부정부패가 일어났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현직 관리들에 의한 농장의 급진전 밑주십니다. 농장의 급진전. 여러분, 농장의 급진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농민의 토지를 뺏어나갔다 라는 뜻이죠. 농민의 토지를 뺏어나가고 그 농민을 소장농으로 만들거나 노비로 만들어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재산을 늘려나갔다. 자, 그래서 요걸 막아보려 했던 게 동그라미 2번에 무슨 죄예요? 그치, 관수강급죄였었다는 거예요. 관수강급죄. 그래서 성종 때 수조권 행사를 금지시켰죠. 그래서 관청에서 생산력을 조사해서 해당 관리에게 현물 월급으로 지급했었던 거예요. 즉 니은 별표 칩니다. 즉 이 관수강급죄의 목적은 무엇이다? 훈급파들, 그러니까 현직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의 농민에 대한 토지 지배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관수강급죄입니다. 하지만 밑에 내려옵니다. 명종 때 기억 보세요. 하지만 그 이후로 직전법도 실패하고 관수강급죄도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해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디귿 보세요. 디귿.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가 소멸하고 소유권과 병작반주세에 의한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어 대부분의 농민이 소장농으로 돼버렸다. 알겠죠? 별표 칩니다. 디귿. 병작반수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병작반수제. 농민이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해서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에요. 병작반수는 농민이 양반에게 고용당을 해요. 고용당해서 소장농으로서 2분의 1의 지대를 갖다 바치는 걸 우리가 병작반수제라고 해요.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 병작반수제는 지주전호제의 다른 말이라 생각하시면 돼. 응?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이 소장농으로 전락했다, 이런 뜻이죠. 됐죠? 저 넘깁니다. 자, 사료 하나만 볼게요. 154페이지에 참고자료 봐보세요. 자, 성종실록이라고 써있고요. 자, 제목이 뭐예요? 지주전호제의 발달과 자영농의 몰락, 이렇게 써있어요. 자, 근래 가난한 자들이 혹 세금과 빚에 쫓겨 급한 나머지 집과 땅을 부잣집에 구걸하여 팔아버린다. 이 부잣집이 누구예요? 현직 관료들이지. 그죠? 직전법화에서 부정부패 관리들. 자, 부잣집에서는 그 급한 사정을 알고 값을 깎아서 산 뒤 15일이 지나면 물러주지 않으니 토지가 모두 부잣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쵸? 그래서 부자는 날로 겸병이 뭡니까? 겸병. 토지 확대를 말해요.
부자는 날로 토지 확대를 꾀하고 가난한 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다. 그리하여 모두 도망하여 흩어지니 점점점 누가 줄어든대요? 농민이 줄어들고 자 뭐까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농민이 몰락하니까 뭐도 동원이 안 돼요. 군인도 동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국방력도 약해지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임진왜란 전성황 때 16세기 때 어땠어요? 군대가 안 돌아갔죠?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응? 그러니까 국가가 여러분 토지제도 하나를 잘못 운영을 하면요, 요처럼 뭐까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치? 국방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남한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남한도 우리나라 남한의 주요 부대가 뭐예요? 응? 뭐 해병대예요? 아니면 그치 뭐지? 그 해병대 말고 또 뭐 있죠? 육군?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간부 부대 있잖아요. 특전사. 걔네가 핵심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치? 우리 남한의 주력 부대는 뭡니까? 육군이에요. 육군 의무병. 그치? 20살 되면 가야 되는 의무병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남자들이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러면 군대 가고 싶겠어? 회피할 거 아니야. 그러면 북한이 쳐들어와요. 우리 개박살 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조선시대 상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서양 같은 경우는 다 뭐예요? 모병제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남북 상황이 대치가 끝나면 모병제를 아마 바꿀 겁니다. 다 그렇게 모병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못 바꾸죠. 사실은 바꾸기가 힘들죠.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한 3분이면 끝납니다. 3분이면 끝나요. 딱 두 개의 토지제도와 관련된 두 문제가 여기 있거든요. 몇 페이지냐면 어딨지? 잠깐만요. 금방 찾습니다. 444쪽 펴보세요. 444쪽. 자, 444쪽 피면 33번 있을 겁니다. 여러분 33번 봐보세요. 자,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이다. 7급 문제예요. 자, 과전법을 계기로 관료의 유가족에게 구분전, 한인전. 오늘 구분전, 한인전 들은 적 없죠? 구분전, 한인전은 고려시대 때 배운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건 뭐예요? 수신전, 휴량전 이런 거였어요. 1번 틀렸죠? 그 다음, 자, 직전법으로 인해 수조권 지급제도가 사라졌다. 아니죠. 자, 직전법으로 인해 전직이 수조권을 못하는 거잖아. 현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3번. 자, 관수관급제를 계기로 수조권자의 과다한 부정부패를 막기에 국가가 수조를 대행했었다. 맞죠? 이게 정답이네. 자, 4번 봅니다. 자, 직전법 폐지가 곧 무슨 제라 그랬어요, 제가? 녹봉제. 그죠? 16세기 녹봉제 때 자영농 숫자 늘어요? 그치? 16세기 여러분 농이 몰라간다 그랬지? 오히려 소장농 숫자가 많아지잖아. 이걸 무슨 제라 그래요? 지주 전호제라 그랬잖아요. 4번도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자영농을 소장농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소장농의 숫자로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자, 똑같은 문제가 바로 여러분 447쪽에 40번입니다. 요거 풀고 쉽게요. 447쪽 40번 봅니다. 자, 다음 조선전기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과전법 먼저 찾아봅시다. 우리 순서상 지금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이 문제가. 자, 과전법은 당연히 나죠. 신진사대부의 기반. 맞죠? 이게 나가 과전법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전법 하면 키워드가 현직관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있네요.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다. 다가 직전법. 그랬더니 부정부패여서, 자, 국가가 직접 수조를 대항한 게 관수관급제였죠. 그게 가입니다. 가. 그래서 순서는 나나가예요. 나다가. 이거 알고 계시고, 나다가. 자, 1번 봅시다. 관수관급제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됐었다. 맞죠? 이때는 됐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자, 과전법에서 사전은 경기지방. 맞잖아요. 경기지방 한정으로 수조권 지급했잖아. 2번도 맞아요. 3번. 자, 다가 직전법이었죠. 자, 직전법 폐지에 따른 말이 뭐라 그랬어요? 녹봉제. 자, 녹봉제 때문에 지주전호제가 줄어들었다? 아니죠. 소장농이 많아진 게 지주전호제가 확대됐다는 뜻이라 그랬잖아. 3번 정답입니다. 아까 그거하고 똑같죠? 똑같은 문제예요. 자, 요렇게밖에 안 나와요. 요렇게밖에. 이 부분은요, 맞출 수 있겠죠? 잘만 이해하고 계시면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조금 문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고려 전시과하고 그 다음에 요쪽 조선시대 토지제도 있죠? 섞어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려워지겠지. 정확히 좀 공부를 잘 해주시면 된다. 자, 10분 쉬고 9시 5분에 자, 토지제도 뒤에 부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